예, 사장님. 그 206호로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6년하고 아직도 1600달인 학부 유튜버인 제가 저에 대한 자가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 컨텐츠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 본업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카테고리가 백패킹이다 보니까 산에 가서 좀 멋진 배경을 뒤로 해서 마치 크로마키 깔아놓은 것 마냥 그렇게 진행을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퇴근 딱 하고 상주 나각산 주차장에 8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짐 딱 챙겨가지고 이제 산 등산로 초입에 딱 진입하는데 그래서 막 시발시발거리면서 대안을 찾아봤죠. 근처에 휴양림을 알아보자. 계획에도 없던 모텔 숙박을 이렇게 하면서 돈 4만원 주고 이렇게 방 빌려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테이블 의자 한 2개씩은 다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기분을 안 내면은 제가 살아갈 의지가 아니 뭐 제목 썸네일은 유튜브 분석이고 이런데 자꾸 뭐 쓸데없는 내용으로 인트로 채워서 죄송하고요. 이제 진짜 금방 시작할 테니까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와 걸쭉한 거 봐라. 파전이랑 막걸리고요. 빰빠밤 빠밤 띠리딩 띠리딩.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유튜버 산만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학교 다닐 때 과제로 많이 접해보셨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스왑 분석 S, W, O, T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S 강점, W 약점, O 기회, T 위기. 이 4가지 항목마다 각각 3가지를 분석할 거예요. 자 강점. 이거는 유튜브 측면에서 봤을 때 유튜버로서의 강점인 거예요. 유머, 센스. 뭐 사실 전국 팔도에 재밌는 분들 정말 많아요. 어떤 분야든 특정 능력으로 밥 벌어 먹고 있다? 그게 진짜 프로잖아요. 이 분야에서 프로들이 누굽니까? 개그맨들이겠죠? 저 같은 일개 일반인, 취미형 유튜버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죠. 혹시나 내가 그 정도는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가서 뺨 한 차를 더 맞아야 돼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강점 요소로 뽑았냐? 그런 분들은요, 저같이 20km, 30km 나가는 가방 메고 몇 시간씩 땀 뻘뻘 흘려가며 등산해가지고 거기서 막 텐트 치고 음식 먹고 그런 환경에서 드립 날리고 있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어디 뭐 무대나 스튜디오 가서 이거 털고 있지. 내처럼 뭐 산에 가서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들이 참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들은 이미 걸러지고 저 같은 잔바리들이 이런 시장에서 활약을 할 여지가 있다 이거죠. 자 다음 2번 왁구. 제가 외모가 번칠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영상을 시청하기에 왁구가 뭐 언짢지는 않다 요런 느낌. 제 영상을 좀 저녁에 반주하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턱과 식도가 막 열일하고 있는 와중에 얘 좀 불편하게 생겼네? 이래서 식사를 중단하고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딱 클릭했을 때 왁구 때문에 뒤로 가는 일은 없다. 자 그리고 다음 3번. 이게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 일단 강점 3번으로 적었어요. 노여친, 교제하는 이성이 있거나 가정이 있거나 그런 책임질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슬린다고 하기엔 좀 너무 부정적 표현 같고, 방금 말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이 있거나 이런 환경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은 저는 컨텐츠 하나 하는데 이제 백패킹이니까 자고 와야 되니까 1박 2일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어디 뭐 제가 뭐 전업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평일에 회사 다니고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주말 나왔어요. 그러면 편집 언제 합니까? 평일에 회사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서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 주식이나 코인, 노상 핸드폰 붙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는 시간 빼고 일상생활 내내 이거를 이번엔 무슨 컨텐츠를 기획할까? 다음 영상은 어떻게 찍을까? 온종일 그거 생각한다고 내열관 수축 팽창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나는 연인이 있다고 쳐요. 방금 말한 루틴대로 한 달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극할걸요? 아니 오빠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남성분들 뭔가 좀 PTSD 오시죠? 바로 이별 각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에 쏟을 시간, 투자, 노력, 생각, 가정이나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좀 일정 지분을 쏟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뭐다? 현재 노여친이고 앞으로도 딱히 뭐
여자친구 생길 일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대로 쭉 고 스트레이트입니다. 10만 찍을 때까지 안 만들 거예요. 강점 3개 다 끝났고요. 다음으로 W, 위크니스, 약점 1번, 저 텐션. 제가 말도 좀 느리고 그리고 뭔가 좀 진지하게 하는 그런 말투고 텐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뭐 일반인들이 그냥 뭐 일상생활 할 때는 크게 막 뭐 그렇게 뭐 중요치 않게 고려될 만한 요소인데 이제 뭐 방송계 쪽 TV든 인터넷 방송이든 뭐 유튜버든 이쪽에서는 텐션을 좀 높여야 돼요.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자기 평소의 텐션에 비해 조금 음정도 좀 하이톤으로 하고 최대한 좀 텐션이 높아 보이게 그렇게 아마 좀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가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다. 누구든 하면 된다. 진짜 저는 안 돼요. 이걸 납득시켜드리고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먹는 게 진짜 느렸거든요. 20살 때 알바하고 이럴 때 군필 형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와 니는 진짜 군대 가서 많이 맞겠다. 그렇게 답답하게 처먹으면은 입 벌려가지고 입에 남아있는 밥 한 톨당 니 뺨 한 차례씩 맞는다. 요거는 MSG고요. 그냥 뭐 군대 가면 고생하겠다. 요런 말은 들었죠. 제가 군대를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흑룡기습 상습 상륙특공 기습부대 뭐 여튼 해병대에 갔어요. 다른 군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병대는 그게 있어요. 룰이 있어. 선임 밥 먹는 속도를 맞춰야 돼요. 더 빨리 먹어서도 안 되고 더 느리게 먹어서도 안 돼. 선임이 마지막 밥 한 숟갈 딱 하고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돼. 근데 저는 캤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절대 안 빨리 먹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해병대 문화는 다들 좀 뭐 체감은 못 해보셨더라도 정말 뭐 군기 빡세다 뭐 이런 건 대충 얼추 아시잖아요. 이제 막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이 그 험한 분위기 속에서 룰을 어기고 싶었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했겠죠. 하루 삼시세끼 일주일이면 21끼잖아요. 몇십 끼를 먹어도 이게 안 돼.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밥이랑 국만 뜹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밥을 먹었어요. 애기가 좀 많이 샜는데 결론은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진짜 고텐션으로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언짢아 하실 거예요. 안 들은 귀 삽니다. 안 본 눈 삽니다. 익할걸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채널 중에 등산 유튜버인데 백만송이 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상 오프닝 때 인사를 하잖아요. 살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안 한다 했잖아요. 아우 얘기가 너무 많이 셌다. 저 텐션이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빠져들기가 어렵다. 초반에 이탈할 확률이 높다. 자 다음 약점 2번. 시장 파이. 백패킹 카테고리는 진짜 점유율이 작아요. 파이가 얼마 안 돼. 백패킹이라는 활동은 등산을 하다가 조금 더 하드코어화된 이 백패킹이란 걸 접하게 되는 이 경로가 많거든요. 제가 2000명 되는 대구에서 제일 큰 등산 동호회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운영진도 해봐서 아는데 백패킹을 하는 사람의 수가 20명? 등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100분의 1이 백패킹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 일반인들 1000명이 있으면 1명이 백패킹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후하게 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그 중에 뭐 영유아, 청소년 빼고 노인분들도 빼고 등산, 백패킹 뭐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로 5천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 1000명 중에 1명이 백패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분의 1000은 몇이야? 500만, 50만, 5만. 아니 표본을 정말 후하게 쳐도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백패킹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구독자 5만이 한계야. 물론 지금 뭐 오지브로님이 20몇만으로 백패킹 쪽에서는 이제 일황이거든요. 그런 업계 일황 유튜버 분들은 자기 카테고리 내의 그런 시청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업계 탑 찍을 정도면은 다른 카테고리더라도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수준이에요. 영상의 재미가 그런 경지에 오른 분들인 거죠. 백패킹 쪽에서는 그런 업계 일황조차도 20몇만 요 정도 수준이니까 진짜 파이가 작죠. 자 다음 약점 3번 유통기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유튜브 할 수 있는 날이 유통기한이 있다 이거죠. 제가 가방을 제일 가볍게 꾸릴 때가 15kg. 동계 때 정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무겁게 가면은 최대 30까지 찍어봤거든요. 평지만 걷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저는 산으로 가잖아요. 무릎에 무리가 얼마나 오겠어요. 제가 뭐 피지컬은 좀 작고 이래도 보기보다 좀 몸이 건강한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적신호가 오고 이런 건 없는데 언젠가는 이제 뭐 휴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속해서 할 수 없는 컨텐츠인 거죠. 강점, 약점 다 끝냈고 그 다음으로 기회입니다. 기회.
고령화 시대. 국가적 측면으로 봤을 땐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 그냥 유튜브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기회인 거거든요. 등산, 캠핑, 백패킹 이런 카테고리 시청층을 분석해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 60대가 됐을 시점에는 4, 50대, 60대 이 비율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낚시든 등산이든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비록 아직 점유율이 코딱지만 하지만은 더 작아질 일은 없다. 장밋빛 전망만 있다. 자, 2번 콘크리트층. 요새는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현저히 낮게 나오거든요. 구독자가 뭐 몇십만, 100만 이런 분들도 조회수 1만도 채 안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올리는 영상마다 구독자 수보다는 영상 조회수가 높게 나오니까 콘크리트 층이 단단하다. 물론 얘기가 좀 더 길어질까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조회수 그 비율이 낮아져요. 사실 뭐 학고들이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학고들도 있다. 성장세가 느리더라도 차츰차츰 이렇게 키워나가면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야의 인물. 제가 이거를 뭐 제야의 인재, 뭐 고수 이런 걸로 적으려 하다가 저는 뭐 객관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인물이라고 적은 거고 이제 그거죠. 아직 시장의 평가를 못 받았다. 필드 위로 한번 나가면은 그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죠. 누가 봐도 정말 성공할 유튜버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 제야에 안 남아있고 필드 위로 나갔겠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재능러는 아니니까 아직 제야에 남아있는 인물이다. 언제 뭐 영상 하나 알고리즘 터져가지고 노출 많이 되고 이러면은 그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로또를 샀는데 아직 안 긁어봤어. 물론 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직 희망은 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자, 오퍼튜니티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항목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오늘 이 주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는 한잔하고 해야 돼. 이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배치할게요. 그나마 좀 덜 위기인 걸 1번으로 말씀드릴게요. 유통기한. 아까 약점 항목에서 유통기한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통기한은 다른 유통기한이에요. 유튜버가 수명이 진짜 짧잖아요. 저같이 뭐 수익도 안 나고 이런 학고들 말고 어떤 채널이 4년 동안 잘 운영이 된다? 그런 채널은요. 사람 수명으로 치면은 100세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였나? 진짜 활발하게 활약하던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다나카상. 개인적으로는 다나카상만큼 진짜 씹어먹은 사람이 있나 싶어요. 일단 뭐 유튜브 내에서는 모든 메이저 채널에 다 게스트로 출연했죠. 그리고 각종 공중파 예능 다 나갔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 좀 잊혀졌잖아요. 다나카상 그 캐릭터로 2년 못했지 않나요? 한 1년 정도 활약하지 않았나? 물론 좀 굵을수록 길게 가긴 어려워. 근데 그 가느다란 실적을 내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냐 이거죠. 굴든 가늘든 좀 어렵다. 자, 2번 침략, 침공. 여러분들 유튜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디어라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걔들이 독점하고 있을 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정도 전까지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방송이 등장을 했잖아요. 세이클럽,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뭐 유튜브. 유튜브 초창기의 감성이 어땠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캠이나 휴대폰 들이대면서 저퀄리티 B급 감성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던 때였거든요. 날 것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종 방송사, 뭐 가수 출신, 배우 출신, 개그맨 출신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이렇게 막 좀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뭐 저같이 촬영하고 편집하겠어요? 촬영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카메라도 뭐 한 뭐 몇 개씩 쓸 거고 편집자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 퀄리티가 뭐 잽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요 외계인이 지구 침공한다고 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 그런 마지막 기회조차 가지면 안 돼요. 저 같은 일반인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외계인 그 자체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자, 3번. 이게 제일 심각한 사안이에요. 대쇼츠 시대. 유튜브에서는 이름이 쇼츠, 그리고 인스타에서 릴스, 그리고 틱톡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긴 영상을 안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도파민 중독이 쩔어요. 만약에 시간대가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이렇게
쇼츠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 몇 번 이렇게 휘리릭 하면 눈 깜짝할 새 출근할 시간이 돼 있어요. 아니다. 눈 깜짝할 새도 없다. 그냥 눈 깜짝할라 하는 와중에 출근 시간 돼 있어요. 저는 이 쇼츠가 유행하고 있는 게 단순히 지금 뭐 몇 년 바짝 유행하고 있는 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심화되면 심화됐지 더 사그라들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읽고 보는 그런 것들이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요약본이 될 수도 있고 간결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좀 롱폼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 더 힘들어지겠죠. 아우, 모자 쓰느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제가 알기로 스왓 분석을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게 최종 목적이고 결론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끝낼게요. 대학 때 뭐 스왓 분석 몇 번 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졸업 평점이 2.5거든요. 기억 안 날 만하네.